네, 시장의 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술주가 또 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고요. 파월 의장의 멘트에도 투자자들이 많이 좀 투자 심리가 냉각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해석을 해야 될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막판에 또 많이 흔들린 게 아쉬웠던데요. 네, 네. 류육장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26% 상승했고 S&P 500 같은 경우 0.1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지금 국채 금리가 오전에는 약했다가 오후에 다시 상승하는 바람에 오전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0.24% 하락했습니다. 어제 업종별로 좀 보면은 대부분 혼조 요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좀 약했던 제약 업종이 좀 어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머크 같은 경우에 2.4% 상승했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후반대 3.9% 상승을 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CT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210달러에서 26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 3.1% 상승을 했는데요. 미 국방부와 238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지금 어제 비디오 게임 업체 나이트 스콜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2.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루시드 같은 경우 7%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577대 생산 목표, 그 다음에 2022년에 2만 대, 그 다음에 2023년에 5만 대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어제 ASML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네덜란드에. 어제 실적 전망을 CEO가 상향을 했는데요.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간 11%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 전망치는 기존의 150억에서 240억 유로에서 240억에서 그다음 300억 유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총 이익률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전자산업의 메가 트렌드로 반도체 시장은 매년 7.4% 정도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또 매도했어요. 27만 주 주식을 이제 매도를 했는데 어제 한 건 아니고 최근에 또 매도를 했는데 금액으로 약 2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금리 상승세는 앞으로 좀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 섹터에서 자금 유출이 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IT 섹터에 이제 포지션을 투자자들이 축소하는 것을 좀 기피해왔는데, 금리 상승이 계속된다면 현재의 밸류에이션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성장은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은 투자 매력은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헬스케어 섹터가 이제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IT 섹터 내에서 투자 포지션을 유지할 정도로 매력적인 종목은 구글하고 MS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또 우리 시장 오늘 힘들겠는데 반도체 쪽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던 반도체 종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흔들리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좌불안석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이 분명히 많으시잖아요. 저희 삼성전자 국민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애증의 주식이 됩니까? 이러면 반도체 또 흔들릴까요?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어제 삼성전자도 3%대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조금 물량을 축소하는 과정에 지금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추석 전서부터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만 좀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TSMC도 어제 보니까 대만에서 낙폭이 꽤 있었고 지금 바닥을 못 잡고 흘러내리고 있는 거는 국채 금리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봐야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마이크론 쪽에서 실적표 안 좋게 나왔잖아요. 가장 핵심적으로 반도체주가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금리입니까? 일단은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2분기 피크아웃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결국에는 메모리 쪽에서는 3분기, 4분기 약세 지속될 것이고 돌아서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60, 70%의 지금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주가의 하락세는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또 돌아설 만한 환경도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금 현재 3,000포인트 위에서 있는데 네.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지금 상황에서 지수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상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한번 들어가 볼까 할 수도 있지만 지수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뭐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2차 하락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채금리는 여기서 하락을 더 보태게 하는 그런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로 보시는 건가 봐요? 국채금리는? 예, 그건 당연히 영향이 네. 있습니다. 그거는 뭐 미국 기술주 IT 섹터가 좀 흔들리게 되면은 네네.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한데 어느 정도 이제 폭이 문제일 뿐이겠죠. 뭐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이제 하락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들여다봐야 될 게 파월 의장의 멘트가 시장에 계속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FOMC가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비둘기파적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멘트들을 보면서 매파네라고 지금 시장의 해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년까지 인플레가 갈 것 같다라고 직접적으로 멘트가 나왔어요. 파월 네. 의장 입에서. 예. 어제 상원에서 연설한 거랑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똑같은 얘기죠. 그 기간이 내년까지라고 또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결국엔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제는 뭐 연준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제 금리 인상을 대비하고 긴축에 대비하고 좀 그래야 된다는 그 뉘앙스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시장을 좀 안심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 더 이상의 뭐 어떤 이런 멘트를 좀 안 하면은 연준이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동안에 이제 뭐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예. 계속적으로 연준이 지금 파월을 비롯한 연준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계속적으로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파월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 속마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멘트는 마지막에 그렇다고 우리가 금리 인상 내년에 당장할 건 아니다라는 멘트가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급하게 뭐 지금 금리 인상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시장 달래기용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저는 립 서비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금리 테이퍼링이 끝나기 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는 건데. 그러면 빨라야 금리 인상이 내년 8, 9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오는 걸로 보면은. 예.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굳이 이렇게 뭐 강한 멘트를 해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여기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더 충격을 줄 필요는 없는 거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에 사임한 보스턴 연은 총재 대신에 내년 FOMC 인사로 이제 들어가죠. 네.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약간 이제 비둘기파적인데 이 사람도 지금 얘기하고 있기로는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 테이퍼링 하는 거는 동의하지만 금리 인상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나중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한 3월, 4월까지는 이 멘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한 5, 6월, 5월 좀 4, 5월 좀 지난 다음에는 뭐 지표가 나오는 게 뭐 당연히 뭐 조금 더 안 주고 뭐 인플레이션이 좀 여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표를 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 빨라진 수도 있다는 멘트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낙관적인 인사예요. 지금 올해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6.5%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FOMC에서는 5.9%를 이번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3.5%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지금 꺼낼 시점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한 거지. 투자자들은 그래 언제 또 입장이 바뀔지 모르고 테이퍼링 끝날 때 되면은 또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멘트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멘트만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뉴욕장을 보면은 뭐 한마디로 몸살이기.
네, 투자자들이 이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어주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올랐고 그건 우리 시장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당분간은 방어주 쪽으로 포트를 좀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지 191 이런 종목들 강했더라고요. 네. 예. 우리나라 제약주들도 그동안에 뭐 조금 소폭 이제 요번에 얼마 전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또 흘러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차라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제약주 이쪽보다는 방어하려는 주식을 살려면은 지금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최적의 주식. 네. 살려면은 저는 차라리 그냥 통신주 쪽이 낫지 않나. 통신이요? SK텔레콤이나 KT 어. 이런 쪽이 좀 낫지 않나. 원래 이쪽이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보험도 요즘에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어떠세요? 원래 보험 쪽은 원래 경기 방어주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은 뭐 경기 방어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시장 하락률 대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융주,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역시 코스피 많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역시 은행, 보험, 통신은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이 적을 뿐이고,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금통에서 금리 올릴 거라고 보세요, 전문가님? 만약 이거는 저는 요번에는 한번 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일단은 좀 지표가 좀 나오는 걸 좀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금통이 전에 상당히 많이 흔들리면은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원래는 저는 10월 달에는 안 하고 11월 달에 한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뭐 시장이 또 견조하면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10월에 하건 11월에 하건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건 두 달 중에서는 한다는 게 좀 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은 무조건 한다. 네. 그리고 시기는 저희가 뭐 점 찍을 수는 정확하게 없습니다만은 그거를 염두에 둔다면은 이제 방어적인 포지션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그 정도에 대한 윤곽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장의 흐름을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서요, 전문가님. 그리고 지금 현금과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지금 해주실까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현금 한 60% 정도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때서요? 네. 만약에 또 어떻게 뭐 개별적으로 종목이 또 강해가지고 오늘 시장이 또 어떻게 뭐 저는 오늘 월말 효과가 윈도우 드레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솔직히 보고 있지는 않는데, 아, 그러세요? 네. 3천 밑으로는 내려간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냥 오늘 월말까지는 그냥 방어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3천이 방어선이라고 네, 일단은 보시는군요. 9월까지는 오늘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10월에는 한번 또 그걸 또 테스트 하겠지요. 저는 9월 지금 만약에 혹시 개별적으로 종목이 또 강한 종목이 있으면 본인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익 실현할 종목이 있으면 저는 하시라고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자재 쪽에 대한 투자 의견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인플레, 뭐 병목 현상 얘기 나오면서 최고의 관심도가 원자재 쪽이시잖아요, 지금. 뭐 네.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는데, 네. 여기서 뭐 추격 매수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다가 뭐하고 지금 얘기하느냐, 그거는 저도 이제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 이런 원자재 쪽에 특히 천연가스 쪽은 앞으로 좀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주가는 상당 부분 선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빠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굳이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하락한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운행이 또 필요한 오늘장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에는 인플레가 생각보다 꽤
어렵게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병목 현상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멘트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움츠려 들었습니다. 그만큼 안전지대를 지금 찾아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그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자금을 어디로 이동시켜야 될지 모르는 투자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지뢰밭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수들, 리스크들 확인하면서 조금 더 내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쪽을 오늘도 찾으시면서 방어 전략 함께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